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오후 5시 2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화롭게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좀 둔화가 되긴 했죠. 엔비디아가 16% 급등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지금 잘 못 올라서 거의 제자리를 기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 증시도 다 같이 이렇게 제자리를 그냥 옆으로 빌빌빌 기어가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게 2월 22일이었고, 그 뒤로 이제 오늘까지 이제 미국 증시 3거래일째인데 급등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때인데 급등이 아니고 그냥 옆으로 빌빌빌빌 기어가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게 지금 모습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세계 증시 계속해서 평화롭고요. 세계 증시의 흐름 자체는 뭐 문제 없습니다. 주식 장기간 잘 올라가고 있고 평화롭게, 뭐 금리는 뭐 적당히 매우 주식시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만큼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슬금슬금 일단 올라는 가고 있고, 뭐 달러는 뭐 별 영향 미치지 못하게 그냥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의 평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평화에 뭐 금이 갈 만한 뭐 그런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뭐 이런 평화로운 흐름이 깨진다는 그런 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평화로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아침에 했던 그런 평화라는 키워드와 엔비디아를 우리가 좀 연관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뭐 연속이긴 한데 결국 이제 지금 장기간 평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장기간 평화로 인해서 뭐 각종 뭐 심리 지표들이나 뭐 아니면 뭐 옵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과열되는 것들이 좀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좀 같이 좀 섞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는 있긴 있겠는데, 얘가 이제 하루에 16%가 올라섰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뭐 다 같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들썩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좀 연결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한 이런 급등, 세계 증시의 이런 들썩임이 이게 오버슈팅이었다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염두는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간 평화라고 말씀드렸고, 어쩌면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 장기간의 이 오랜 평화를 깨기 위한 그런 재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예. 지금 그걸 이제 검증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엔비디아가 16% 올랐고 이로 인해 세계 증시가 한번 급등을 했던 게 방향 전환을 위한 어떤 오버슈팅이 아닐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검증 과정이 2거래일 혹은 3거래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이게 이제 뭐 둥구스름한 천장이 되거나 뭐 쌍고점이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결과적으로 추세를 바꿀 수도 있긴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거는 아직까지 가볍게 염두만 해두시고, 이게 아직까지 뭐 어떤 뭐 방향 전환의 신호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다만 이런 장기간의 평화, 너무 우리도 그 평화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하셔야 된다 이거죠. 16% 급등했던 게 어떤 방향 전환을 위한 뭐 그런 트리거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보자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는 평화롭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참, 그리고 혹시나 뭐 저의 생각이 맞아서 엔비디아의 이런 오버슈팅이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오버슈팅이었고 이로 인해서 뭐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이제 세계 증시 자체가 지금 워낙 상승 추세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뭐 쿵 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뭐 실질적인 어떤 증시의 방향 전환, 어떤 추세적인 전환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쨌든 당분간은 뭐 특별히, 당분간은, 어쨌든 뭐 어떤 뭐 추세적인 하방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일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계속해서 추세 전환 그런 거를 하려면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나스닥 보면서 맨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방향 전환되니 몇 달 걸렸다. 여기서 방향 전환되니 몇 달 걸렸다. 상승 추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근데 이제 이 나스닥 같이 일부 약한 지금 흐름이 좀 안 좋은 이런 지수들은 사실 지금 어쩌면 전환 시도 중이라고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전환 시도 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또 극복하고 또 올라가면 또 그만이긴 한데, 충분히 지금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이라고 카운트 해줄 수 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한 이 정도 순간부터 해서 한 이 정도 2월 9일쯤부터 해서 지금 약 2주 가까이, 2주 혹은 3주 가까이 지금 이 구간이 어떤 방향 전환을 위한 저항을 누적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봐주면요. 조금 뭐 느긋하게 봐주면 이 정도쯤부터 봐서
1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동안 어쩌면 이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오랜 기간 이미 이렇게 좀 상승의 둔화가 됐다라는 건 이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둥구스름한 어떤 그런 천장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쌍고점 단기 쌍고점 가능성을 보면서 하방 베팅 이야기를 뭐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어쨌든 아직까지 계속 대기 매수세가 강해가지고 저항이 있긴 있는데 그 대기 매수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뭔가 움직일 만한 그런 아직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선뜻 뭔가 베팅을 하긴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S&P라든가 뭐 그 외에 강한 친구들은 이게 아직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합니다. 나스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금 좀 짧게 봐주면 2주, 좀 길게 봐주면 한 달 이렇게 뭐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둥구스름한 천장을 만드는 과정이다. 뭐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S&P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얘는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건전하게. 그래서 아무튼 이 어떤 뭐 세계 증시 자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틀어지려면은 아직도 이게 좀 한참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체가 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하여튼 잘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급등이나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한 엔비디아의 급등이나 뭐 그로 인한 세계 증시 급등이 오버슈팅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사실 뭐 지금 정석적인 대응은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나스닥 하방을 노리고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눌림이 나오면 여기서 주식을 사야지. 그 사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정석적이고 안전한 투자이긴 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봐서는요. 그게 일단 아직까지는 정석이긴 해요. 물론 이제 워낙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죠?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장이라서 사실 눌림시 매수도 사실 좀 그렇게 물론 뭐 제가 정석이라 말씀은 드렸지만은 조금 그것도 사실 확률 게임이라 좀 잘 좀 안 통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석은 그거예요. 정석은 만약에 뭐 이제 만약에 뭐 한번 시장 훅 빠지면 이제 눌림시 매수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훅 빠지면은 나스닥은 눌림시 매수하기도 사실 근데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쌍고점이 되니까. 여기서 훅 빠지면 나스닥은 눌림시 매수는 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S&P 같은 거는 눌림시 매수하면 되긴 되겠죠. 하여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종목별 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움직이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뭐 특별한 이슈 이런 건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목요일날 밤인가에 이슈가 하나 있죠. 미국 물가지표 발표.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체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사실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르는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변동성이 좋습니다. 중국 증시는 지 혼자 폭락을 했었고 그래서 변동성이 좋았었고 이 폭락에 대한 어떤 이제 반등이 올라오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승 뭐 자연스럽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살짝 하락하긴 했었는데 그 하락을 좀 다 되돌리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양봉이 등장했으면은 이제 어떤 뭐 추가적인 여기서 뭐 계속해서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오늘의 상승이 속임수였다면은 이쪽 부근은 뭐 어떤 저항이 되면서 또 자빠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지금 제 생각에 중국 증시 상해 종합은 한 3천선 부근을 아직까지 완전히 졸업하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 돌파 한착은 했는데 여전히 3천선 부근에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3천 라인에서 조금 좀 버벅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중국 증시 이 자리는 이 뭐 월봉, 주봉 이런 걸로 좀 한 번씩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때는요. 이 중장기적인 바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요. 그죠? 매수세가 나올 만한 자리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재료들도 있잖아요. 그죠? LPR 금리 LPR 금리 인하도 하면서 공격적인 부양책을 엄청나게 내놨잖아요. 지금 이쪽 부근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급등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일봉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 증시 하락 추세는 일단은 끝내버린 거예요. 일단 단기 상승 추세가 일단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연결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오랜 하락을 분명히 끝내긴 끝낸 거예요. 이 정도면 일단 끝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점들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상승을 일단 시작을 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좀 단기 상승일 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는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생겨서 얘가 뭐 출렁 빠졌다가 뭐 여기 어디서 이렇게 어떤 다중 바닥형을 만들면서 중장기적인 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2020년 3월 달에 봤던 것처럼 그냥 여기서 막 폭풍 랠리를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막 이렇게 폭풍 랠리를 이어나가기는, 예, 그런 조건은 조금 좀 아직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뭐 미국이 뭐 조금 이제 금리 인하 하려고 하고 그렇고 있긴 한데, 이게 2020년 3월 달만큼 막 그렇게 막 완화적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히 아직까지 지난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얘가 2020년 3월 달처럼 지 혼자 이렇게 날아가기는 조금 좀 부담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 증시는 아마 뭐 어쨌든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 여러 번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드는 그런 확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좀 이제 지난번 급등에 대한 지금 일단 숫자상으로도 라운드 넘버 부근에 왔기 때문에 3천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 부근은 일단 뭐 약간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단 살짝 돌파는 하긴 했지만은 있는 그대로 믿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죠. 어떤 세계 증시가 지금 장기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 증시 좀 삐끗하면은 뭐 3천 부근에서 한번 좀 훅 빠지면서 또 다시 다중바닥형 만들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봤고요.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한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또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이 자리가 아마 이제 89년 고점, 89년 고점 부근이네요. 살짝 넘어섰네요. 지금 이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요. 89년 역사적인 고점을 살짝 넘어선, 혹은 뭐 그 영향을 살짝 받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이 살짝 둔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의 움직임은 지금 이 자리는 89년 그 버블 증시 당시 고점 그쪽 저항의 영향을 받는 자리구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자리겠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89년 고점을 넘어서 어떤 뭐 신고가 랠리로 가느냐, 일본 증시, 과연 일본 경제가 89년에 비해서 뭐 지금 그렇게 많이 나아졌느냐, 이걸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측면, 어떤 뭐 기업의 실적 측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뭐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의 상승이 둔화가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둔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89년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사실 뭐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오버슈팅이었다면은, 얘가 만약 다시 훅 되돌려서 다시 지금 이 정도 라인대로 내려온다라면은, 그럼 이제 이게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긴 하겠죠. 하여튼 근데 이게 어디까지도 지금 어쨌든 이런 건 가벼운 조정이고 잘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도 지금 어떤 뭐 방향 전환의 신호, 이런 뭐 위기의 징후,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권 환율들만 좀 한번 볼게요. 오래간만에 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거 달러 위안 환율인데, 환율 보시면 일단 뭐 우상향 하고 있고, 특별히 뭐 어떤 변화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상승이 좀 느리긴 한데요. 분명히 일단 어떤 우상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명확하게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는 거겠죠. 이런 점들은 중국 증시에 좀 부담일 수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막 얘가 환율이 급등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니까 하여튼 답답하다, 그거 한마디면 뭐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흐름만 그냥 점검했어요. 엔화는 계속해서 이제 제가 집 비운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면서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전고점 자리이고, 전고점 자리에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승이 둔화되고 여기서 싼 고점 만들면서 지금 이제 이 엔화 약세가 끝날 가능성이 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중요한 자리들만 붕괴시키면 다시 이제 이 기나긴 이 상승을 끝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락으로 전환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그냥 계속해서 엔화 약세 잘 진행 중이죠. 아직까지는요. 예.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죠? 환율이 더 올라가기에는 여기서 일단 이거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도 한 번쯤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니까 어쨌든 뭐 조정이 깊어지더라도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 거는 맞긴 합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단기적인 이런 어떤 중기적인 이런 우상향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금 엔화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까지 오긴 왔네요. 예, 엔화 약세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걸렸다. 체크만 하겠습니다. 체크만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잠깐 한번 볼까요? 유럽 증시도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점프는 했는데 사실 이거 갭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한 방에 훅 죽이면은 한 방에 훅 죽이면서 다시 이 정도 레벨까지 내려오면 이거 오버슈팅으로서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답답하고 뭐 그런 구간입니다. 쭉 점검 한번 해봤어요. 한국 증시 보자면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녹화하면서 이제 저기 좀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에 뭐 어떤 뭐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증시는 근데 이제 어떤 변화의 신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게 오늘 등장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이 코스피는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이 좀 누적이 되면서 이거 지금 이제 어제 하락, 오늘 하락 이거 두 가지 봉을 합쳐서 보면은 이 정도 이틀 정도의 움직임이면은 조금 좀 이거는 변화의 신호다라고 일단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요. 코스닥은 뭐 하루 만에 장대 음봉 일단 쭉 뿜어줬죠.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장대 음봉 뽑아줬으니까 이거 그죠? 일단 뭐 솔직히 여기서 당장 하락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상승 중 눌림이긴 한데요. 가벼운 눌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좀 무거운 눌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봉 한 방으로 당장 하락 추세로 전환됩니다. 뭐 그렇게 당장 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오늘의 하락을 좀 검증을 해볼 필요는 있긴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충분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래에서 주식 사셨던 분들은 여기쯤에서는 이제 일단 일부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저항권에 도달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 밑에 주식 사셔서 수익 보셨던 분들은 일부라도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뭐 일단 조금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신호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조금씩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크게 잡을 수는 없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야 네가 하락의 목표치가 얼마 안 크다고 그랬으니까 난 주식 계속 들고 갈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곤란하죠, 그죠? 어쨌든 뭐 여기쯤에서 이쯤 했으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뭐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고 그런 게 정석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그래요. 코스피도 이 정도 하면서 오늘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죠. 붕괴시켰으니까 쌍고점 만들어낸 거라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쌍고점 만들어냈고, 야 봐라 이거 이제 다시 이 정도 박스권이고 박스권 내에서 어떤 상승은 끝났고 박스권 내에서 하락은 시작됐구나. 라고 일단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뭐 조금의 확인은 필요하겠죠. 내일 일어나고 미국이 뭐또 급등해갖고 또다시 뭐 코스피가 뭐 중요한 자리를 또 돌파한 척하면 이야기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지금 현재 5시 20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이거는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 거니까 일단은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하단까지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을 전환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에서 안타깝게도 이 한국 증시가 가장 부진한 또 그런 모습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 가장 또 부진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뭐 공매도 금지도 하고 또 뭐 어떤 뭐 저평가 기업들을 살리는 뭐 그런 제도적인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반응이 하여튼 영 안 좋긴 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이런 레벨대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건전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버슈팅을 주는 바람에 괜히 시장 변동성만 확대되고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는 사실 지금 증시 부양책을 쓸 때는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잘못되면은 지금 이런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각종 부양책들이 나중에 뒤통수 크게 때릴 수는 있을 겁니다. 아직은 괜찮은데요. 이게 나중에 위기가 났을 때 이제 썼어야 되는 그런 조치를
평상시에 써버리는 바람에 예, 그래서 나중에 위기가 만약 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근데 부양책 썼는데도 이 모양이고 그때 써야 될 조치를 지금 취해버렸으니 이제 하여튼 어떤 뭐 코스피의 그런 건전성은 역시나 코스피는 역시나 그냥 좀 건전하지 못한 뭐 그런 시장이 예, 계속해서 뭐 계속해서 그런 건전하지 못한 시장으로 좀 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어쨌든 하방 베팅할 뭐 그런 근거들은 일단 있는 셈입니다.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이야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뭐 급락 폭락을 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씩 꺼낼 수 있긴 했는데 이제 뭐 그런 때긴 한데요.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요.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풋옵션의 그 중요한 자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그 자리를 넘지는 않았죠.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뭐 당장 뭐 대폭락을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지선들이 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빨리빨리 회복을 못하고 이런 하락이 좀 더 일수가 길어지고 여기서 풋옵션이 힘을 많이 회복을 하면은 그럼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급락폭락 위험을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당장 뭐 급락폭락 뭐 물론 갑자기 갭상승하면서 훅 풋옵션이 막 뛰어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요한 라인은 돌파 한착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이거 위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급락폭락 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요. 좀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굉장히 불안해요. 오랜 평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낙관론에 다들 젖어 있어갖고 사실 오늘 뭐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사실 사람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랜 평화에 지금 그 오랜 평화에도 불구하고 풋옵션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방 정직성을 잘 만들어놔서 지지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좀 위험합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데요. 분위기는 아직까지 급락, 폭락 이런 건 아직까지 의미 있게 없으니까 좋긴 한데 이런 거는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풋옵션 다이어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뭐 계속해서 우리나라 환율은 답답한 구간이라 대략적으로 한 뭐 1320원, 1340원 이 정도 박스권. 근데 뭐 답답한 구간이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또 가야 될 때를 또 놓치고 쌍고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중기적인 쌍고점 만들어내고 있다. 코스피는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는 좀 깝깝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